삐딱 토크입니다. 삐딱한 상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술 삼관왕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시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아주 정치가 격동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진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토커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치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네. 저기 국민의힘 질의하는 분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백데이터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소리나 지르지. 무슨 웅변대회 같아요. 그쵸. 그 조폭이라고 어떤 네. 멋있던데 사실은.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뭐 영어 강사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때 성남시장실이 다 개방이 됐잖아요. 어린애들도 와, 그 시장실에서 뭐 이러고 찍은 사진들도 있고. 개방하다 보니 예, 여러 뭐, 시민들이 예. 찍은 예, 사진 그리고 중에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해도 되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엄청나게 이재명 지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주위에서 다 캠프 내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다 반대했잖아요. 사퇴해라 차라리 국감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주도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의도대로 성공적이지 않았나 싶고 오히려 이번 과정에서 예를 들어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가 김부선 녹음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경찰 서울 총장 출신의 김용판 의원께서 아니 그거는 충북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충북청장까지 했죠. 네. 그 조폭 연루서 이렇게 제기했지만 그러다 빈축만 샀잖아요. 결국 이게 나중에 본선에 갔을 때 이렇게 패를 다 보여준 꼴이 돼버렸어. 아하. 오히려. 뭐 대장동 비슷한 사업이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민관 공동개발 사업이 청주에도 있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청주 테크노폴리스 1차, 2차가 그렇죠. 끝났고 이제 3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대장동은 성남시에서 5,530억인가를 뭐 벌었는데 그것도 조금 벌었다고 특히 의혹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청주시는 액수 자체는 적지만 배당액이 20%예요. 네. 그래서 민간에게 더 80% 줘서 이거야말로 큰 특혜 아니냐라고 대장동은 이 청주 테크노폴리스 문제 뭐 액수는 더 작을 수 있지만 그 비율로 따져보면 대장동은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세 발의 피 수준이죠 사실상. 신형이 청주에서 GLCT 만들고 그 다음에 테크노폴리스도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너무 특혜 주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했을 때 회식 관료들이 가서 거기 임원으로 다 취업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부 토우들, 지역에 있는 토우들이 주변 땅을 막 매입해줬잖아. 매입해서 미리 투기를 해버렸잖아요. 이거 엄청난 대형 의혹이 있는 거다. 이걸 규명해야 된다는데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테크노폴리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 폴리스가 있으니까 경찰이 좀 달라붙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름 잘 뒀네. 최근에 또 신형이 또 하나 추진하는 거 있어요. 네, 그 오창에 오창 산단, 네오폴리스라고. 네. 네오폴리스. 이게 청주에서 산단이 10개인데 최근에 인허가 된 게 15곳이 또 배가 넘게 이전에 있는 거에 배가 넘게 지금 신규 산단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가장 알짜배기 산단 예정지가 어디냐면 오창 IC 인근이거든요. 맞아요. 오창이라는 대도시 배후가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있고 청주공항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개발 이익이 엄청. 근데 그 주변은 다 절대 농지야. 맞아요. 농업진흥구역 지금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발한다 그러면 엄청난 개발 이익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신형에서 투자의용서를 넣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엄청난 개발 이익이 나는 거를 특정 업자한테 맡긴다. 이거는 이 자체가 특혜지. 이거는 반드시 공영 개발을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완희 청주시의원이 청주시 도시공사를 만들고 또 이렇게 뭐 민간 개발 위주로 민간이 위주로 하는 거를 바로 잡으라라고 이제 요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아마 이번에 제주도도 그렇잖아요. 제주도도 이 원희룡 지사 때 더 심각할 거라는 거잖아 지금. 아직 뭐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지만 제주도 어딘가 개발했을 때 엄청나게 민간업자한테 수익이 돌아갔다.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이 다 똑같은데 사실 성남의 대장동만큼은 그래도 그나마 가장 적은 비율이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전국을 다 봐서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것만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전체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 만약에 청주 테크노폴리스를 만약에 지금 네. 대장동 하듯이 만약에 까발려봐요? 네. 전국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할 때 청주 테크노폴리스 문제 네. 분명히 제기가 되겠네요? 그럴 만한, 그거를 문제 제기하고 탐사 보도할 만한 언론도 없고, 수사기관도 없고, 시의회도 없고, 감사원도 없어요. 그런데요. 아니 전두환 그 찬양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했더니 사과는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식으로 느끼게끔 해가지고 전 국민이 완전히 이걸 굉장히 뒤집혔던데요. 사실은 문제는 그 비유, 뭐, 개한테 사과주는 이런 비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앞서가 문제였죠. 사실은 네. 전두환이 뭐 12.12 쿠데타하고 5.18 빼놓고는 뭐 잘했지 않았냐, 뭐 정치는 잘했지 않았냐는 식으로 그런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일반 시민들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정서, 가치관, 역사인식을 가졌다. 윤석열 후보가. 그것이 사실상 더 문제죠. 사실 전두환이 1980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 대학 다닐 때인데 이 전자가 들립자에다 임금왕자거든요. 네, 네. 이걸 갖다가 사람 인자에다가 임금왕자로 쓰라고 그때 막 교육시켰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전자를. 이게 전자가 원래 이제 이게 고려시대 때 왕인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하니까 들립자로서 난 전씨예요. 찍고 난 옥씨예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들립자인데 이걸 사람 인자로 쓰라고 그 당시 그랬던 사람이 전두환이 실제.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네, 학생이었으니까 대학생이었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하는 행동 보면 완전 진짜 잘못하면 대통령 되면 여기 전 국민의 강조화를 만들 것 같아. 저는 이제 저희도 이제 아들이 대학생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80년에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광주가 대표적이고 전 국민이 그랬는데 만약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다시 집권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막 데모를 하고 민주화운동을 했을 때 가만히 안 냅두면 우리 아들 딸들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갑자기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그 행동이라는 건 그 사람의 몸에 밴 거 사고방식 튀어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부산 가서 뭐 그런 전두환 얘기를 했던 건가 행거와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사과랑 개를 올려 이 것들이 그냥 뭐 해프닝이나 웃어넘기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런 사건들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반사 이익이 될까요? 아니면은 뭐 일단은 대장동 사건 자체는 도움이 될 거고, 뭐 나중에 표로 계산할 때는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 어차피 내부적인 문제로 이제 아직 국민의힘 경선에서 중이니까 선수가 이제 갈리는 문제로 이제 먼저 거기서 영향을 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뭐 이제 그러니까 흐름 속에서 큰 위기, 뭐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이제 본선에 나갈 때 그 위기는 지나갔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 아마 그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우리를 개로 여기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두 분 다 저기 아마 검찰에서 조사는 소환을 할 거예요. 소환을 하는데 아마 뒤져서 나오는 게 윤석열 후보 쪽이 나오면 나왔지 이재명 쪽은 안 나올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대선 유력한 후보를 소환 조사한 적 없어요. 아니 둘 다 동시에는 할 거예요. 에이, 안 합니다. 하면 다 하고 만약에 양쪽이 다 후보라고 한다면 안 합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어요. 옛날에 소원복집 사건부터 그 이후까지 대선 이후로 다 옛날에 김태종은 뭐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대선 이후로 수사하겠다. 대선 자금. 김대중 DJ의 대선 자금. 그것처럼 그 다음에 옛날에 도청 사건이 있다. 그 안기부직원인가가 이렇게 빌라 원룸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조작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넘겨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대선 후보, 유력한 대선 후보 조사는 선거인 밖에서 조사한 적이 없어요. 검찰에게 이제 공을 넘기는 겁니까? 이렇게 수사를 했으니까 발표해라. 검찰은 이재명 후보 측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뭐 5가지, 6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의혹이나 뭐 문제점 되는 것이. 이것이 4가지는 옛날에 다 나왔던 거고, 요번에 하나 나온 게 이제 거의 4년 만에 나온 게 이제 대장동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양파 까듯이 남아있을 거라는 거 다 알고 고발 있잖아요. 사주부터 의혹부터 막말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딱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윤석열 후보가 엄청나게 불리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전국적으로는 원팀이든 뭐 갈 테고 충북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측은? 충북에서는 지금 보면 이제 정식 이제 그 도당이 있죠. 거기서 이제 대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개의 그 민간팀이 있었어요. 11월 초에 하나로. 거기도 원팀이 됩니까? 원팀이 돼갖고 각자 역할 부담해서 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조직은 이제 당 중심으로 해서 네네네. 원팀 선대위가 꾸려질 테고 하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민간 차원에서 하고 조직이 2개가 이제 잘 수시로 협력하면서 수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그 가교 역할을 누가 해야겠네요. 네네네. 근데 그쪽이 원팀 할 그분들이 다 비주류 출신이어서 어떻게 뭐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뭐 변재일 의원 계시잖아. 그 이재명 그 지지하는 캠프나 뭐 포럼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작년까지는 독립운동이었어요. 워낙 그냥 이낙연 쪽이 대세였기 때문에 말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그분들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이 합해서 하면 이제 이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덕후들 문빠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그런 이제 그런 류 같은 해서 이재명 그 지지하는 분들도 그런 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본선 국면에 가면은 단일팀이 돼서 당연히 뭐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뭐 이쪽 갈 사람 갈 수밖에 없고 이쪽 갈 사람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당장은 뭐 화학적 변화.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건데 섣부른 질문이긴 한데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충청권 뭐 그 인적 쇄신이거나 아니면 인적 통합이 되든 뭐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충청권을 해서 더 중요한 거는 메시지 같아요. 중도층은 스윙보터기 때문에 잡으려면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충청권은 전반적으로 스윙보터들이에요. 중도층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충청권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충청권을 확실히 휘어잡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변화에 대한 뭘 줘야 된다는 거지. 누가 충청권을 위한 확실한 메시지, 새로운 변화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표심을 많이 잡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5일 날 이제 경기도지사직을 사퇴를 한답니다. 10월 25일? 네, 10월 25일 날 사퇴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맞추면 그거 이제 행보하실 거라고 하시죠. 제가 이재명 지사할 때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충청도에 왔을 때 어느 후보보다도 더 강력하게 지방분권이나 국토균형개발을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수도권인데 수도권의 핵심인 경기지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여기 자기 지역에 대한 배신자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더라고. 자기 지역이 거기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국토균형개발이나 지방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지역 분권이나 뭐 국토균형개발을 뭐 주장한 거는 그건 높이 사고 싶더라고요. 정략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충북에서도 이제 원팀이 곧 꾸려지겠군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원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삐딱토커들은 그래도 삐딱하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